Aha! doctor, 안녕하세요.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엽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엽산이죠.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거나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다들 엽산을 먹어야 된다는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아기한테 기형을 잘 안 생기게 한다든지 먹으면 좋다든지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또는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엽산을 먹게 되는데요. 오늘 그 엽산에 대해서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먹게 되었는지 이런 유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엽산이란 무엇인가? 화학식은 뭐 이렇게 생겼네요. 저도 생화학자가 아니라서 생화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렇지만 엽산은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 B9번이다. 비타민 A, B, C, D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근데 비타민 B는 비타민 B1부터 비타민 B12번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번째 비타민 B가 엽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일과 채소, 녹황색 과일, 녹황색 채소 이런 데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보통 천연 그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천연 엽산은 엽산염이라고 해서 폴레이트라고 엽산염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우리가 엽산 하는 것은 합성된 엽산, 약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엽산은 체내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세포 핵 단백질 합성에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엽산이 만약 결핍되면 이렇게 빈혈이 잘 생기고 백혈구 합성장애가 오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겨서 혀나 구강에 염증이 잘 생기고 피부에 비정상 색소 침착이 잘 되고, 몹시 심한 결핍이 되면 설사나 성장지연, 우울증, 신경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실 몹시 심한 결핍이 우리나라 같은 수준의 나라에서는 잘 안 생기겠죠. 아주 기아가 심한 아프리카나 후진국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있을지는 않겠고, 그렇지만 또 엽산이 부족하면 임신 중에 태아 발육에서 문제가 일으키는데, 태아의 신경이나 혈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신경관 결손 기형이 잘 생깁니다. 사실 이 신경관 결손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부는 엽산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관 결손 기형이라는 게 뭐냐? 신경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면은 크게 뇌, 척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신경이 있는 신경을 감싸는 조직들을 신경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척수신경을 감싸는 척추뼈나 척추뼈 위에 피부가 결손되어서 척수신경이 튀어나온 경우, 이 경우를 척추 이분이라고 하는 신경관 결손이죠. 그 다음에 뇌를 감싸고 있는 뇌 두개골뼈나 뇌 피부, 두피 같은 것들이 없으면, 생성이 안 되면 뇌도 발육이 안 돼서 이렇게 문해화가 되고, 또는 뇌에 두개골 뼈가 이렇게 생성이 안 돼서 이렇게 뇌가 돌출되는 경우 뇌류라고 하는, 그래서 척추 이분 신경관 결손 기형, 뇌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경관 결손 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봐도 좀 심각하고 사실 생존하지 못하는 이런 기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기형들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에서 보면 심한 경우에는 척추뼈 뒤로 이렇게 조직, 신경 조직이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이 경우는 3D 초음파로 본 건데 뇌류가 이렇게 생성되어서 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형이 이렇게 확인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임신 중에 엽산 역할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사실 옛날에는 엽산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엽산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발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1981년에 영국에서 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이 엽산을 먹으면 기형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대략 1970년대 후반에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을 복용한 여성과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은 여성에서 신경관 결손 기형의 발생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비타민이 그런 걸 억제하는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래서 1981년에 영국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 임신 전에 엽산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신경관 결손 기형의 재발이
이렇게 예방되더라. 그래서 신경관 결손기형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신 전에 엽산 치료를 하는 이중맹금법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 이중맹금법 연구라는 것은 약을 먹는 그 실험 대상 산모들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처방하는 의사도 이 약이 엽산인지 밀가루 약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중으로 서로 모르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엽산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미 엽산이 기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 연구를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연구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과연 이 엽산이 신경관 결손 기형을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를 밝혀내는 거였기 때문에 한쪽은 엽산을 주고 한쪽은 밀가루를 주는 그런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내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요즘 산모들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까 1980년대에 이 영국 선조들에게 상당히 감사를 해야 되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연구를 요약한 것을 살펴보면, 과거에 신경관 결손기형 아기를 한번 출산한 적이 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44명은 엽산 4mg을 복용하고 51명은 가짜약을 복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엽산 복용한 그룹에서는 신경관 결손기형 재발률이 0명이었고 1명도 안 생겼죠. 밀가루를 복용한 그 임산부들에서는 6명이 이렇게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신경관 결손기형 예방에서 싸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최고 방법은 엽산 보충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가 너무 연구한 비교 대상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44명, 51명, 대충 50명 남짓한 연구를 가지고 이 엽산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고 일반화시키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1989년 자마라는 유명한 그 의학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임신 초기에 엽산 영양제를 먹였더니 신경관 결손 기형이 감소되더라,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연구 대상자가 23,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요약해보면 23,000명을 조사를 했다. 대규모 연구죠. 이제 믿을만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전후에 엽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관 결손 기형이 발생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비사용군, 사용하지 않은 군은 1000명당 3.5명의 그 기형이 생기는데 반해서 사용한 그룹에서는 1000명당 0.9명으로 많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되어서 이제 엽산이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신빙성 있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CDC라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신경관 결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엽산 사용 권고안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요약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임기의 모든 여성은 척추 이분증 또는 다른 신경관 결손 기형의 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일 엽산 40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가 아니라 섭취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신경관 결손 기형의 임신 병력이 있는 여성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용량의 엽산 4mg을 복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물론 이게 이제 그 이전에 2004년인가 2003년이네요. 2003년에 미리 발표했던 것을 2017년에 또 재확인하는 것을 미국 산부인과학회가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하고 있는데요. 요약을 살펴보면 가임기의 모든 여성은 매일 엽산 40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해야 하는데, 적어도 임신 1개월 전부터 보충을 시작해야 하고 임신 초기 12주까지 지속 복용하면 좋다. 그리고 신경관 결손 기형의 고위험 여성, 즉 예전에 신경관 결손 기형 아기를 한번 출산한 적이 있다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다거나 뭐 간질약을 먹고 있다거나, 간질약이 또 신경관 결손 기형의 위험을 높이는 약이거든요. 그런 고위험 임산부는 매일 엽산 4000마이크로, 그러니까 4mg이죠. 대략 10배에 해당하는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거의 6개월이죠. 복용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연 엽산을 먹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고 또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2004년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당시 이제 곡물
제품의 의무 강화가 98년도에 시작되었다. 그럼 앞에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국은 1998년도부터 곡물의 엽산을 강제로 첨가하게 됩니다. 대략 한 200 마이크로그램을 곡물에 첨가하는데, 그래서 시리얼이나 뭐 밀이라든지 이런 곡물 제품에 엽산이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곡물 의무 강화가 시행되었는데, 그렇게 먹였더니 이 신경관 결손 기형이 발생 건수가 95년, 96년, 즉 98년 강제로 곡물에 넣기 전에는 매년 4,000건이 기형이 생겼는데, 그 곡물에다가 엽산을 보충했더니 99년, 2000년도는 약 3,000건, 즉 1,000건이 감소를 한 거죠. 25%나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엽산은 정말 신경관 결손 기형을 예방하는 효과가 강력하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산부인과 교과서,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가 윌리엄스 옵스테트릭스라는 교과서인데 25판이에요. 지금 25판을 가지고 요즘 전문의 시험을 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69페이지에 가임기 여성은 매일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복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경관 결손기형의 고위험 여성은 4000 마이크로그램을 임신 1개월 전부터 임신 1분기까지 복합 비타민 형태가 아닌 단독 엽산 형태로, 즉 고용량을 복용할 때는 단독 엽산 형태로 복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합 형태로 복용하게 되면 다른 비타민조차도 과용량으로 복용하게 되어서 불필요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 임산부가 아닌 400 마이크로를 먹을 때는 복합 비타민 형태로 복용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는 단독 엽산 형태로 복용할 것을 이 교과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식약처 권고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식품안전나라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생애 주기별 정보를 한번 뒤져봤더니 엽산을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요?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가 설명하고 있는데 1일 60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400에서 800의 딱 중간값을 취하죠. 600 마이크로그램을 1일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그럼 어떤 제품을 복용해야 할까요? 이제 비임산부용 비타민을 살펴봤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질과 멀티비타민들이 쭉 영양제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비임신부용을 보니까 엽산 250 마이크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00에 못 미치는 양이죠. 그런데 임신부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임신부용을 살펴봤더니 620 마이크로가 들어있죠. 엽산 620 마이크로. 그러니까 400에서 800의 권장량을 충족하고 있는 거죠. 엽산은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이면 오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임신 전부터, 임신 적어도 1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엽산을 쭉 복용하셔서, 또 엽산이 꼭 신경관 결손 기형만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속속 연구 발표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심장기형도 일부 억제한다. 심장기형이 안 생기게 방어하는 효과도 좀 증명되고 있고, 또 조산 방지 효과도 증명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엽산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좋은 영향을 나타낸다고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엽산을 먹으셔야 되겠고, 또 권장 내용을 보면 1mg 이상, 그러니까 고위험 임산부는 아까 4mg을 복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위험 임산부는 너무 많은 또 엽산을 보충하게 되면 부작용도 초래되거든요. 비타민 B12, 뭐 이런 결핍 부작용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원치 않는 부작용도 생기니까 너무 고용량을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문헌에서는 저위험 임산부는 1mg 이상은 또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0에서 800 사이를 먹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